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찍어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어요. 고가가 7,000원, 지금 700원, 지금 1,000원이죠. 작전주고 일단 얘네들 특징 자체가 한번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좀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아름드리 코퍼레이션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 전환사채 신규 취득에 의한 보고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작전주의 대표적인 이제 모범이 되는 애들이 들어왔어요. 이쪽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작전을 해먹으려고 준비를 할 건데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 영상을 좀 보면 제가 6월 26일에 영상 찍어드렸죠. 그쵸? 영상 찍어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등 시 반드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전환채 물량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다. 6월 26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 26일은 주가가 얼마죠? 6월 26일은 주가가 자, 요때 얼마입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급락했을 때 요때도 마이너스 13%. 이때 2,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희망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구간부터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제 급등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얘네들 내릴 때요. 이렇게 계속 내리진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데 이 파동이 세게 나오면은 저점 대비해서 얼마 나와요? 50% 이상의 파동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마이너스 거의 한 30% 정도? 거의 아니죠. 마이너스 40%? 그 정도만 맞춰 놓더라도 손실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점을 제가 잡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친구들 잠깐만 좀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롤 에너지 주가 조작 의혹 원형식 초록뱀 전 회장 12 투자자로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요거 잠깐만 읽어보면 제가 근데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2024년도 8월이잖아요. 그죠? 8월이잖아. 근데 이게 언제부터 투자했냐면 얘가 이때 올라가기 전 있죠. 이때 투자했어요. 이때 얘네가 원래 지엔 원 에너지거든요. 지엔원 에너지. 근데 얘네들 회사를 샀어요. 회사를 사가지고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 조합을 쪼갠 후에 여기 1,400원부터 주가를 어디까지 올린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5배까지 올린 겁니다. 이미 여기서 헤쳐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헤쳐 먹었다, 얘네들. 헤쳐 먹은 거고요. 진공에서 다시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결과적으로 이 원형식 회장이라는 사람이 12 투자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가 안 팔 거예요. 나중에 주가 올리잖아요. 그럼 10이 그냥 장내에서 매도해서 다른 사람 넘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2를 투자하고 내 지분으로 들어갔지만 1년 후에 주가가 올랐을 때 내가 장내에서 안 팔 거예요. 12 물량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수료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를 또 올릴 거란 속임수. 근데 분명한 거는 막 3배, 4배는 아니더라도 2배 이상의 상승은 분명 저점에서 한번 나옵니다. 실물량 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탈출 전략을 짜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200억 규모 12 투자, 시가보다 비싼 무할인 12, 의문 증폭. 자, 원전 회장 과거 제조명, 무자본 M&A 콜옵션, 12 활용한 배임 의혹 등 엔투텍 전환 주식 상장 전 주가 띄우기 의혹도 엔투텍 매도 계획 없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원현식 전 초록뱀 미디어 회장이 지율 에너지가 신규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 측에 이름을 올렸다. 원현식 전 회장은 지난해 빗싸움 주가 조작 연루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된 상태다. 오랜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무자본 기업 인수 및 사채 투자로 이름을 날린 원전 회장 측의 투자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최근 지올에너지의 최대 주주인 엔투텍이 보유하고 있는 제3회차 12전량이 주식 전환 청구되면서 막대한 평가 차익을 얻게 된 엔투텍과 원형식 전 회장의 연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원전 회장은 과거 엔투텍의 12 인수에도 참여하며 인연을 만든 바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며 지올에너지는 19일 권면 240억 규모의 12 발행을 결정했다. 6회 7회차 12는 각각 200억, 40억 나눠 발행되며 만기 금리는 3%, 2.9% 추정됐다. 이 만기에 주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240억이니까 금리 3%하면 얼마? 8억 정도 되겠죠. 자, 전환과액은 기준 주가로 산정된 1,520원 100% 설정됐다.
할증 또는 할인율 적용이 없는 발행이며 자, 이날 지오리 에너지 종가가 1,440원 대비로는 6.11% 높은 가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왜 전환가액이 원래 10% 싸게 발행하는데 이거는 왜 도대체 비싸게 발행했냐?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나오는 게 투자업계는 이 같은 발행 구조에 의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자금 조달에서는 발행사 대비 투자자 측이 우위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10% 20%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리 역시 시장금리 대비 낮게 책정돼 이자 수익을 노리는 투자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회사 입장에서 싸게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비싸게 발행해서 가져갔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금리도 원래 한 8% 9% 받아야 되는데 3%밖에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 한 관계자는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굳이 시비를 비싸게 인수할 필요 없이 장내 매수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하는 게 나아 보인다며 시비의 경우 1년 후에나 전환 청구가 가능한 데다 시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좋지 않아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결과적으로 이걸 한 이유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세금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저기 쓴 거죠. 투자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세금으로 좀 감면받을 수 있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은 뭐지 왜 저러지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들어가서 세금 감면 세제 혜택을 또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런 큰 돈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뭐 세금 감면이나 뭐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률에 관련돼서 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지로에너지 12대금 납입일은 9일로 예정되었다. 어쩌고 여기서 200억 자금을 투입하는 아름드리 코퍼레이션은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출자 지분의 100%를 원영식 전 회장의 장남인 원성준 씨가 보유하고 있다. 원영식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빗싸움 주가 조작 연루 혐의돼 구속되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면 여기 보면 지올에너지는 근본 조달 자금 전부를 해외 자회사의 리튬 신사업 관련 운영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최대 주주 엔테텍 측은 전환 청구 주식에 대해 별도의 매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영식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 사람 뭐가 생겼어요? 주식 플러스 뭐가 생겼다? 채권. 200억짜리 채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채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오릿 에너지가 나중에 원영식 회장한테 돈으로 주든지 주식으로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200억이 지오릿 에너지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지오릿 에너지 이 들어간 200억을 뭐라고요? 전부를 조달하는 전부를 해외 자회사인 리튬 신사업 관련 운영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해외 뭐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 높다. 자금 200억 세탁할 가능성 높겠죠. 그럼 여기 생각해 봅시다. 200억을 세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원영식 회장은 가지고 있는 채권도 있고 200 공짜로 버는 거 200억 플러스 200억 4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정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뇌피셜이에요.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라고 그냥 언급만 드리는 겁니다. 절대 원영식 회장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의해서 무조건 주가를 올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을 돌릴 수도 있다. 이 부분 체크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로에너지 올라갔을 때 정리해야 된다. 어쨌건 그 12물량을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물량의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저 조정가액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일단 얼마가 최저 조정가액인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네요. 최저 조정가액은 1,000원. 그죠?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렇기 때문에 얘는 960원. 그러니까 일단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거 또 말하면은 또 머리 아파지는데 정말 엿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 최저 조정 가액까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최저 조정가액 966원이니까 이거 밑에서만 사면 무조건 이득이야. 우리 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지로에너지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액면가를 봐야 되거든요. 액면가. 잠깐만 액면가 나오나? 내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작전 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지고 가르치는지.
자, 액면가가 지금 얼마냐? 액면가가 얼마로 나와? 액면가. 잠시만요. 요거는 그냥 기업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액면가 100원이네. 100원. 잠깐만요. 최저 조정가에 900원. 어쨌건 900원이에요. 최저 조정가에 900원이고. 근데 봐봐요. 최저 조정가에 900원인데 965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주얼 에너지 주가가 500원이 됐어. 그럼 최저 조정가액 밑으로 내려가도 어차피 966원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10대 1 감자를 하게 된다 하면 10대 1 감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 10대 1 감자를 하면 그죠? 이 주가는 어떻게 돼요? 5,000원이 되겠죠. 5,000원 되겠죠. 그죠? 근데 전환가액은 얼마가 돼요? 전환가액은 9,660원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전환가액 조정이 돼요. 전환가액 조정이 된다. 얼마까지? 966원까지. 쉽게 얘기해서 전환사채도 9,666원이 되는데 이게 얼마까지 조정된다? 966원까지 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5,000원이죠. 더 내려가면 전환가액 조정이 더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자를 때려서 전환가액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냥.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도 이거 뭐 작전주 들어가서 먹으려 하지 말고요. 반등할 때 정리하세요. 반등할 때. 반등할 때 정리하시고 이 정리하는 타점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세요.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 제대로 된 대응 가능할 겁니다. 긴 말씀 안 드릴게요. 010-920-6329 지오릿 입장 남겨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생각처럼 주식 쉽지 않아요. 분명히 작전주인 것 같아 들어갔죠. 근데 이미 헤쳐먹은 종목이에요. 헤쳐먹은 종목은요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특히 원회장의 종목은 개미들 죽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노는 애들이요. 지금 여기서 뭐 들어가서 작전주에서 먹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시고요. 솔직히 말씀 포기하세요. 정말로. 올라갔을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하지 않아요, 저는. 올라갈 때 대응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저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2,000원, 3,000원대 작전이다. 올라갈 거다. 라고 해서 뇌피셜 굴려서 들어가신 분들 엄청나게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인원 900명도 들어있는 방인데 요거 빠르게 입장하셔서 작전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작전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작전주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릴게요.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요. 팔고 나오는 겁니다. 절대 이 이후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 정리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법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작전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법을 볼 수 있을지 그 작전주 하는 기법까지 정리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제 기법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양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